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가족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필요한 존재이고 인간은 혼자서는 오랫동안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소단위에서 부족으로 사회로 국가로 발전해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단순한 혈연관계의 의미만이 아닌데 흔히 막장 드라마에서 나를 낳았다고 다 부모냐는 대사가 그러하듯 모두 부모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닌데 아이를 낳고 기르며 양육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가족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과 이해와 배려 그리고 인내심으로 잘 해결하면서 서로에게 있어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안정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단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지만 그 의미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안락한 그늘이 되어주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도 하며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인 문제를 겪으며 가족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는데 특히 아동과 노인 학대, 이혼율 등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근본인 가족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 편이 아닐지라도 유일하게 나의 못난 부분도 이해하며 날 보듬어주는 사람은 오직 무조건적인 나의 편인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가정의 달 5월에 개봉한 코미디 가족영화 어부바입니다. 부산 해안가 포구의 멋쟁이 어부바호 선장 종범은 철없는 동생의 느닷없는 결혼선언과 늦둥이 아들은 첫사랑에 빠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분신이자 아들 노마에게 엄마 같은 존재인 낡은 배 어부바호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가수 태연이 부르는 그대라는 시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의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지나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걸 아나요. 그저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요. 그댈 향한 마음을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그대 망설이지 말아요. 그때가 영화는 늦둥이 아들 노마가 친구들과 방과 후 놀러가며 시장길을 뛰어나가자 늦지 말고 오라는 호통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부산 해안가 시장에서 원조 하동집을 운영하는 배잡이 선장 종범은 홀로 12살 아들 노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날 저녁 밥상에 마주 앉은 종범은 노마에게 위험한 놀이는 자제하라고 하자 나도 아이가 아니니 걱정 말라며 서로 생김새를 운운하자 아빠 종범이 이국적으로 생긴 자기 얼굴을 자랑하며 의시되자 노마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 잘하는 것도 엄마를 닮아서라고 하자 아빠 종범은 서운해하며 삐지고 맙니다. 며칠 후 노마의 반으로 한이슬이라는 여학생이 전학을 오는데 노마가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하지만 평소에 노마를 좋아하는 예나가 이슬이를 불러내어 노마는 내 남자이니까 거들떠보거나 말하거나 친하지도 말라고 협박성 경고를 하자 이슬은 관심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한편 종범은 소속된 선박조합회사의 배 전무가 배를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원금을 10년이 지났기에 상환해야 된다고 통보를 하자 곧배 어부바호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걱정에 빠지는데 이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종범의 동생 종우는 24살이나 어린 중국 아가씨 밍밍을 데려와 당장 결혼하겠다고 강짜를 부립니다. 종범은 요즘 국제결혼 사기도 많은데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생각하라며 극구 반대를 하지만 종우는 걱정하지 말라며 내가 알아서 한다며 화를 내고 나가버립니다. 가수 치즈가 부릅니다. My Romance. 그대 내가 바라던 로맨스 오랫동안 헤맨 듯 해 꿈만 같은 그대 품에 Deep inside 이토록 많이 사랑하게 된 이유 저 파도처럼 내게 밀려왔었지. 우린 좀 달라도 어딘가 특별해. 그댄 내게 전부가 된 거죠. 그댄 내가 바라던 로맨스 오랫동안 헤맨 듯 해. 꿈만 같은 그대 품에 Deep inside 그렇게 우리 서로에게 기대어 그
파란 그 품 속에 잠들 때면 모든 게 편해진 거죠. 우린 서로의 밤이 되어요. 그댄 내가 바라던 로맨스 오랫동안 헤맨 듯해. 꿈만 같은 그대 품에 Deep inside 그대와 난 내일을 그려가요. 영원히 둘이서 사랑이라 부를게요. My romance. 학교로 가는 길에 노마와 친구들이 갑자기 소리쳐 놀래키는 장난질을 하다가 골목에서 나오던 이슬이 대신 놀라 딸꾹질을 시작하는데, 노마가 슈퍼에서 민간요법이라면서 종이컵을 손을 뒤집어 들고 물을 마시게 해서 이슬이의 딸꾹질이 멈춥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슬에게 사귀자고 칭은덕대는 태구 일행을 발견하지만 상대하지 못하고 도망가서는 허공에 대고 소리만 질러대자 친구들은 확실히 노마가 이슬이를 좋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곤 삼촌 종훈을 찾아가 싸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졸라 다음 날부터 밍밍과 결혼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옥상에서 삼촌에게 격투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을 얻은 노마는 이슬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도 해보지만 예나의 경고도 있었고 비겁하게 도망쳤던 노마를 그냥 지나쳐 어떤 병원으로 들어가자 노마도 따라가는데 이슬이의 아빠가 항암 치료 중이었고 이미 시기가 지나 퇴원해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슬픔에 잠긴 이슬이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자 노마가 슬며시 옆에 앉고는 내가 그냥 옆에 있어 주겠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이슬이는 말없이 진심을 느낍니다. 한편 동생 종훈을 찾아간 종범은 밍밍과의 결혼에 대해 상의하자며 사실상 허락을 하자 종훈은 기뻐하고 그 시각 싸움 훈련을 하려고 삼촌 집으로 가던 노마는 중국 아가씨 밍밍이 조선족 남자 2명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며 협박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쉽게 돈도 갚고 집으로 돈도 붙일 수 있다며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가수 성시경이 부릅니다. 다정하게 안녕히. 얼핏 스치는 네 생각에도 많은 밤들을 뒤척일 텐데 괜찮다 말하기엔 괜찮지가 않은 나 그래서 오늘도 미안 근데 말야 정말 내게서 널 빼면 그게 나인 걸까 네가 없는 낮과 밤이 끝없이 이어진다잖아 너라는 공기도 없이 숨 쉬란 거잖아 분명하게 반짝거리던 사랑 네 모든 것들이 흩어진다 아프지만 안녕히 언뜻 네 웃음
곁에서 널 빼면 내가 아닌 거잖아. 분명하게 반짝거리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흩어진다. 나의 사랑을 안녕하길. 학교 수업 도중 이슬이 아빠가 위급하다는 연락이 오고 이슬이의 가방을 챙겨 병원에 가게 된 노마는 이슬과 엄마가 아빠와 이별하는 장면을 지켜보는데 노마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 어부바호에 있는 아빠 종범을 찾아가 갑자기 껴안으며 이슬이의 사연을 말하면서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가족의 힘이 되어주듯이 자기도 앞으로 이슬이의 힘이 돼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종범은 술을 마시며 과거 어린 노마가 차에 치일 뻔한 순간에 아내가 노마를 구하고 대신 교통사고를 당했었던 장면을 회상하는데 노마에겐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며칠 후 결혼을 앞둔 밍밍에게 조선족 브로커 둘이 다시 찾아와 한 달 안에 호구 남편에게 있는 모든 돈을 훔치라는 협박 후 돌아가고 노마와 친구들이 심부름하던 막걸리 주전자를 마시고 잔뜩 취하는 사건도 벌어지는데 선박회사의 배전무로부터 대출금을 못 갚으면 배를 넘겨야 한다는 압박을 또다시 받던 종범은 어부바호는 그냥 배가 아니라 아들 노마에게 엄마 같은 특별한 존재라며 사정을 하지만 그러니 더욱 대출금을 갖고 배를 인수하라고 합니다. 한편 아빠를 잃은 이슬이가 한 달 후에 서울의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간다고 하자 노마는 풀이 죽지만 이슬이와 마지막 한 달간 추억 쌓기 리스트를 작성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그 첫 번째로 이슬이와 자전거 타기를 하러 만나러 가는데 태구 일행에게 반강제로 끌려가는 이슬이를 발견하고는 쫓아가서 말리다가 태구와 1대1 대결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똑같이 주먹을 날리며 쓰러지는데 노마는 손에 벽돌을 들고 있었고 태구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가자 노마는 눈가에 멍이 든 채로 흐느끼며 난 잘못한 것 없다고 하늘의 엄마에게 소리를 칩니다. 가수 비비가 부릅니다. 우리가 헤어져야 했던 이유. Maybe if I woke up in the morning hearing your voice, maybe if I was with you, 어쩌면 우리 어려웠던 날들 함께 보냈었다면 혹시 우린 어땠을까? Oh, the distance between you and me, it never seems to disappear. 얼어붙은 나의 말들과 너 만약에 우리 우연히 다시 또 만난다면 만약에 내가 널 위해 조금 달라진다면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도 I try 안아줄 수 있을까? 조금은 다른
기억의 조각들 하지만 꼭 닮은 그리움의 마음들은 Only few if you come The distance between you and me It never seems to disappear 멈춰버린 우리 추억과 너 만약에 우리 우연히 다시 또 만난다면 만약에 내가 널 위해 조금 달라진다면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도 I will try 안아줄 수 있을까 눈을 뜨면 혹시 네가 서 있을까 어느 날 상상도 했어 한 번도 내게 해주지 않았던 말 그저 너니까 좋은 거라고 Tell me whenever I'll be wherever you are Only if you come 다음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종범을 불러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 학교 폭력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종범은 노마에게 넌 잘못한 게 없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노마를 위로하며 편들어주지만 합의를 하지 못해 결국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피해자 태구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선박회사 배전무였고 4대 독자인 태구가 12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자 종범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은 자기 잘못이라 용서를 빌며 노마는 잘못이 없으니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순간 교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 함께 이슬이와 엄마인 강소윤 변호사가 들어와 종범을 일으켜 세우고 그날 싸움이 일어난 장소의 CCTV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노트북으로 보여주면서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배태구란 아이가 시작했으며 태구를 이슬이의 왕따 및 괴롭힘 방지법 그리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 고소장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다가 학폭위원들의 오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종범도 같이 소송해달라며 맞장구를 칩니다. 학폭위원들은 놀라고 겁난 표정을 지으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결국 태구와 노마는 한 달간 생활 근로명령으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종훈과 결혼 예정인 밍밍은 중국의 엄마가 암에 걸려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는 종훈은 카드빚까지 알아보는데 종범은 밍밍이 의심스러우면서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가수 베이지가 부릅니다. 그리워 그리워서 저 구름의 달빛에 내 마음 보일까 빛바랜 담장 아래 나 숨어봅니다 이름 없는 들꽃도 늘 함께 하는데 왜 난 홀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지 그리워서 더는 못
여전히 노마를 좋아하는 이에나는 피자 파티에 친구들과 함께 초대하지만 할 일이 있다며 거부를 하고, 아빠 종범은 동생 종훈이 밍밍의 사기 사건에 휘말릴 것을 염려해 이슬이 엄마 강소윤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슬이도 노마와 친구들에게 종훈 삼촌의 일을 알려주며 같이 돕기로 합니다. 이때 노마를 몰래 따라온 이에나가 자기도 같이 끼워주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을 다 까발리겠다고 해 할 수 없이 같이 동행합니다. 얼마 후 종훈은 밍밍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화물차를 팔려고 하는데, 이때 나타난 종범이 밍밍의 전화통화 녹음을 들려주면서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것은 사기임을 설득하고, 종훈은 밍밍이 절대 나한테 그럴 리가 없다며 울부짖습니다. 다음날 밍밍과 마주한 종훈은 진심으로 사랑했다며 사실을 털어놓으라 다그치는데, 갑자기 밍밍이 헛구역질을 하자 검사 결과 임신 6주 차임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얼마 후 밍밍은 찾아온 조선족 브로커와 자연스럽게 은행으로 돈을 인출하러 함께 가는데, 은행을 나오자마자 돈가방을 가지고 도망치고 밍밍을 쫓아오는 브로커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미 종훈과 노마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들을 잡기 위해 지키고 있었고, 한바탕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큰 소리를 치며 종훈이 앞에 나서서 현란한 무술 품새를 뽐내지만 앞차기 한 방에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그간 허풍을 떨었던 것인데, 이때 종범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브로커와 2대1 대결이 벌어지고, 종범의 돌려차기에 한 명이 쓰러지고 나머지도 나라 무릎차기 한 방에 기절시키며 상황을 종료시켜버립니다. 가수 백예린이 부릅니다. 다시 난 여기. 나의 마음이 움직여 그냥 길을 따라 걸어가도 다시 여기 너의 앞에 두려웠던 나의 맘에 하얀 눈이 내려와. So I'm still, I'm here and I'll be there. 따뜻하게 기대어 이렇게 다시 너를 느껴.
still I'm here. 사건이 해결된 후 멋진 아빠의 모습에 노마는 키워주고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하자 종범은 노마가 다 큰 것 같아 든든하다면서 기념으로 고기 파티를 열자고 합니다. 며칠 후 선박회사 여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종범의 어부바호의 대출기간이 연장되었다면서 서류를 갖추어 사무실로 와달라는 것이었고 선박회사의 사무실에는 부산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찾아와 배전물을 선박 수리비 횡령 및 은행 불법 대출, 서류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해 끌고 갑니다. 모든 일은 이 선박회사의 이사장인 예나의 엄마가 노마를 통해 들은 얘기를 직원들의 확인을 통해 배전무가 많은 비리와 갑질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알고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나 엄마 앞에서 예나의 남친임을 인정해버린 노마는 어부바호 배는 지켰지만 사랑은 배신했다며 괴로워합니다. 한 달이 지나 서울로 떠나는 이슬이를 아쉽게 배웅하던 노마는 멀어져가는 자동차 뒤로 좋아한다고 소리치는데 이렇게 노마의 첫사랑은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 결혼한 정훈의 아내 밍밍이 아기를 출산하는데 노마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며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잠든 노마를 얻고서 항구다리 위에 서 있는 종범이 하늘의 노마 엄마를 향해 인사의 말을 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검은 양복을 말끔히 빼입은 성인이 된 노마가 걸어가는데 어부바호를 고치고 있던 종범을 부르며 아빠 이젠 힘든 일 그만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같이 편히 살자고 하지만 자기는 죽을 때까지 네 엄마인 어부바호를 타겠다고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어부바는 가족과 배 어부바호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장 종범의 이야기로 5월 가족의 달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게 개봉되었습니다. 종범 역의 코미디 연기의 대가 정준호, 철없는 동생 종훈 역에는 생활 연기의 달인 최대철, 종범의 늦둥이 아들 노마 역에는 천재 아역 배우 이엘빈이 맡았는데 종범은 늦둥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고 하나뿐인 동생의 일은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가장이자 형입니다. 종범 가족이 갈등을 겪고 때론 예기치 못한 위기에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보는 이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최종학 감독은 가족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관객들의 반응은 큰 울림이 없는 스토리와 어부바호에 얽힌 애매한 사연, 뜬금없이 아재 개그 같은 유머 코드, 또 반전 없이 갑자기 마무리되는 결말, 그리고 허접한 액션과 경상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아주 어색한 사투리 등이 흥행과 평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만 독립영화 감독의 저예산 영화에 배우 정준호가 자신도 늦둥이를 키우고 있기에 공감하며 참여했다는 사실과 아역 배우들의 능글맞은 연기는 관심을 끌만한 포인트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코미디 가족영화 어부바였는데요. 아역 배우 이엘빈은 늦둥이 아들 노마 역을 맡아
완벽한 부산 사투리 연기와 아빠 정준호와 부자 간의 호흡을 맞추며 중심을 잡아갔는데 철없는 삼촌 종훈 역의 최대철과도 재미있는 앙상블로 나름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OST 곡으로 가수 헤이지가 부르는 You are cold, 더 많이 사랑한 쪽이 아프대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네 목소리가 들리면 그땐 내 숨소리가 가빠져. 그래 꽤나 오랜 시간을 나조차도 모르게 너는 날 물들여 갔나 봐. 어느새부터일까 나의 시간은 너를 따라다녔고 아직 오지도 않은 넘는 날이 벌써부터 겁이 나. 거짓말같이 너에게 다정해지는 나를 보며 넘어가 있는 걸까. 왜 자꾸 나는 너를 따라 변할까. You take my breath away, my everything. 더 많이 많이 사랑한 쪽이 더 아프대. 널 많이 많이 바라본 내가 아픈가 봐. You're so good and you're so hurtful. 그래도 나는 왜일까 널 놓지 못했나. 어디서부터일까 나의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내게 놓여진 너. 눈을 뜨지도 않은 시간도 자꾸 생각나. 미칠 것 같은 사람도 너와 함께면 할 것 같아. 네가 없으면 겁나. 이제는 아파 숨이라도 멈출 듯. You take my breath away, my everything. 더 많이 많이 사랑한 쪽이 더 아프대. 널 많이 많이 바라본 내가 아픈가 봐. You're so good and you're so hurtful. 그래도 나는 왜일까 널 놓지 못한다. 그 말이 차갑다면 읽지도 않겠지. 그 누가 슬픈 얘기를 들으며 웃겠니. 근데 이상하게도 난 자꾸 널 펴고 한 장 한 장 어느새 빠져 읽고 있어. 어느새 숨이 멎을 두들고 있었어. 이젠 덮을 수 없는 너니까. 네가 돼버렸어. 더 많이 많이 사랑